다문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화독 다문화 친구 미니가 뿔났다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학습지 1번에 퀴즈 맞추기를, 재미있는 퀴즈 맞추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학습지를 꺼내주세요. 선생님이 인물 사진을 학습지에 실어 놓았어요. 여러분 얼굴만 보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맞힐 수 있나요? 한번 추측해서 어느 나라 사람처럼 보이는지 내 생각을 적어보세요. 네, 첫 번째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입니다. 3번 친구입니다. 4번 친구입니다. 5번 친구입니다. 네, 여러분 화면을 멈추고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았지요? 그럼 여러분 이 사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맞춰보라고 했죠. 그 인터뷰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답도 공개됩니다. 함께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완전 알 수 있어요. 동양인이니까 동양 사람은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 못 맞출 것 같아. 복장 보니까 중국. 한국인 머리랑 안경. 중국? 귀여운 중국 아이. 중국 친구. 안경도 약간 좀 특이하고. 일본인이랑 다른 관계의 얼굴에 멕시코? 동유럽 쪽. 제가 생각하는 동유럽 느낌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분도 약간 멕시코. 불가리아 사람. 냉장고를 부탁해 나오는 카일 셰프랑 러시아? 근데 뒤에 한국인 러시아 편. 다문화 가자. 다문화 친구. 나쁜 사람 보고 한국, 중국, 일본 정도는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많이 틀렸고 편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은 동양권이어야 된다. 국적은 또 다르죠. 인종도 국적도 피해가 안 가게끔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편견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떤가요? 은연중에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적은 답도 너무 궁금한데요. 마지막에 사진 찍어 댓글에 올려주세요. 한국인은 까만 눈동자에 동그란 얼굴일 것이다. 동양권 얼굴일 것이다. 그렇게 생기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지요.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꿔야 할 인식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활동 1. 향긋함과 역겨움의 차이. 우리나라 음식이 역겹다고? 중국의 네티즌과 식당 주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2011년 7월 미국의 CNN 방송은 세계에서 가장 역겨운 음식 7가지를 발표했어요. 이 중에는 필리핀의 개구리튀김, 태국의 매미볶음, 캄보디아의 거미튀김, 한국의 개고기, 필리핀의 나무 존벌레 요리 등이 있었는데 1위가 중국의 음식 숭아단이었어요. 숭아단은 오리알이나 계란을 삭혀 만든 음식이에요. 그런데 미국인들에게 숭아단은 먹을 수 있는 요리라기보다 그저 썩은 알이었던 것이지요. 중국 네티즌들은 어떻게 남의 나라 전통 음식을 함부로 무시하냐며 흥분했고 중국인들도 가장 역겨운 서양 음식을 선정하여 복수했어요. 토끼나 먹을 생 야채 샐러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 거위 간 요리는 얼마나 잘난 음식이기에 남의 나라 음식을 욕하냐고 맞받아 쳤죠. 이건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우리나라 음식, 개고기도 있지요. 개를 사랑하는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 같은 개를 잡아먹느냐면서 야만스럽다고 욕했어요. 참, 중국 네티즌의 항의에 CNN은 중국 음식을 폄하하려는 뜻이 아니었다고, 자기들도 중국 음식을 좋아한다면서 사과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선생님이 읽어준 이 기사를 읽어보니 어떤가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학습지를 꺼내보세요. 1번 질문이에요. 여러분,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나라 음식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특이한 음식은 어떤가요? 아프리카의 원숭이 숯불구이, 베트남의 쥐고기 요리, 태국의 귀뚜라미 튀김, 캄보디아의 거미 튀김처럼 특이한 음식은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화면을 멈추고 적어보면 됩니다. 2번째입니다. 2005년 우리나라에 온 부시 미국 대통령은 식사를 하는 식단에 김치가 올라오자 김치 냄새가 싫다며 아웃백 식당에서 식사를 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저녁 식탁에 삶은 앵무새와 악어찜이 올라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콜라와 햄버거를 세계화된 음식으로 꼽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전 세계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 앞으로 세계화될 수 있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1번부터 3번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나라의 음식이나 또 다문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여기는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활동 2. 존중과 질서.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줄 건데요. 자, 이쪽 사진은 무질서하게 서로 먼저 버스를 타려고 버스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2번째 사진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선생님은 여기서 질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질서와 존중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면, 마찰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다문화 4차시 학습지의 5번 문제에 거기에 대한 밑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잠시 멈추고 나는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급식을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줄을 서야 해요. 어떤 친구가 말합니다. 야, 나는 오늘 아침을 굶고 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일 앞줄 설래. 내 의견을 존중해줘. 나는 오늘 밥을 빨리 먹고 교실에 돌아와. 안 한 숙제를 해야 하니까 내가 제일 일찍 먹어야 돼. 내 의견을 좀 존중해줘. 내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작거든. 그니까 제일 앞줄에 서야지. 내 의견을 존중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서로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자신만의 의견을 존중해달라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친구들은 결국 다투고 맙니다. 급식을 먹으러 가는 줄은 엉망진창이 되었고요. 교실 내의 질서와 규칙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든 친구들의 의견은 소중하니까 한 명 한 명 모든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서로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워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무조건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질서 내에서 맞는 것을 찾고 수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도 적어보세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질문거리를 던져보았어요.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점점 더 다양화되어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존중과 질서를 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과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질서 내에서 분별하여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왜 존중이 필요한가요? 차별을 당하면 누군가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해 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존중이 필요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존중은 땡땡을 위한 것, 땡땡이라는 새로운 빈칸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땡땡에 무엇이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 속에 담아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이 담긴 학습지를 사진으로 찍어 밴드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다문화 시대에 가질 우리의 시선에 대해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